저는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섬세한 손을 가진 이 청년이 오늘 직업탐구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한국인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형, 누나, 저 해서 3남매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재밌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깨를 다쳐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재활을 하게 되면서 물리치료 중에 조수치료를 접하게 됐어요. 내 노력으로 누군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치료받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의 한 병원이 물리치료사 창우 씨의 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침 환자 한 분이 이창우 치료사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근육통인가? 근데 여기 뒷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목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돌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거나 이런 자세를 많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일자목이 있으신 거고요. 네. 근육도 치료하고 운동도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일단 신발 벗고 앉아 보실게요. 여기 승모근부터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각근이나 뒤통수에 있는 근육근들 이런 거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통증 좀 줄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리치료사란 말 그대로 운동, 열, 전기 등의 물리적 방법으로 신체를 치료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크게 신경계와 근골격계로 분류할 수 있죠. 그중 근골격계 치료를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열이나 전기를 이용한 인자치료, 운동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치료, 손을 이용해 근육과 관절의 정상화를 돕는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크게 근골격계 중에 도수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이 도구거든요. 손을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직접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고 관절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정상화시켜주고 아니면 신경이 눌려있던 거를 풀려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꾸준히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왜냐면 아이들을 예의주시도 해야 되고 뒤통수 근육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긋지긋하고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사적인 얘기를 원래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덜 아프거든요. 여기는 제 스트레스 푸는 공간. 스트레스나 감정을 내려놓고 갈 수 있다면 훨씬 치료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자세를 교육시키고 이런 근육을 풀어주고 감정도 풀어주면 결국 세 가지를 내가 정보를 넣어준 거잖아요, 몸에. 그럼 긍정적인 반응이 경우의 수가 되게 더 다양하게 나와요. 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분의 기분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나를 통해서 이제 무거웠던 통증이나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좀 주요 생각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세인지 교육인데요. 첫 번째, 명치 살짝 1cm만 끌어올릴게요. 잘하셨어요. 배꼽 1mm만 잡고 살짝. 오케이. 그 다음에 날개뼈 살짝 모으고 그 다음에 턱 살짝 집어넣을게요. 요렇게. 요 자세로 다니셔야 돼요. 앉을 때도 똑같겠죠. 요런 자세가 기본 옵션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 사람들이 다 앞으로 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 말린 거를 올바른 커브를 갖기 위해서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간 목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4단계로 쪼개서. 아니요, 바로 풀어주시면 어떡해요? 네, 너희 그만큼 평소에 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심화가 되면은 아까 말한 이런
부위들이 다 누르면 아픈 거예요. 바른 자세의 중요성 아시겠죠? 함께 연습해 볼까요? 명치, 배꼽, 날개뼈, 턱. 잘하셨습니다. 24시간 아이 둘을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이제 몸이 다 아프니까 스트레스까지 많이 와서 뒷골도 막 땡기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 하루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좀 말랑말랑해진 것 같고 그날 등도 안 땡기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네? 다음번 한 번 더 가볼까? 네,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물리치료의 세계.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다죠? 추나랑 도수치료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시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 한의 사면 추나, 물리치료 사면은 그 물리치료 안에 도수치료, 그리고 미국에서 정골의학이라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행하는 게 카이로프락틱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나요? 50견과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만세를 했을 때 90도 정도의 각도에서 통증을 겪으신 분이 있었는데 한 1, 2회차에는 큰 진전이 없다가 3회차부터 이 90도의 각도가 160도, 150도, 160도 정도의 각도로 확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속으로 놀랐지만 침착하게 진정을 하면서 환자분에게 잘 버텨주셨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이 물리치료사에겐 가장 큰 보람이요. 이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랍니다. 국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아버지 만나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한국인처럼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놀랐어요. 다문화 가정, 이주 가정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좀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좀 그냥 신기한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 그냥 어머니 일본 사람이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창우 씨에겐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 가는 길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취업하고 나서. 모처럼 모교에 방문했는데요. 어쩐 일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물리치료학과 후배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는 시간입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인지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과서에선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과 각종 조언. 현장에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다리 살짝, 발 살짝 이까지 올릴게요. 좋아요. 시선 정면 볼게요. 자, 한번 요렇게 말아볼게요.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여기가 먼저 들릴 거거든요. 우리가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을 가지면은 여기가 전혀 못 써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목도 아프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오고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뭔가 더 안 된다 싶으면 그 손이 복장뼈로 가셔서 살짝씩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불룩 올라오죠,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우리는 등만 살릴 거니까 그 다음에 제끼 싣기 할 때는 뒤통수부터 하나하나 가이드라인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요 밑식으로 더 제낄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보통 물리치료사가 되는 길은 각 대학에 있는 물리치료 학과에 입학을 먼저 해야 되고요. 3년제 혹은 4년제의 커리큘럼을 다 이수한 사람이 물리치료 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국가고시를 응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물리치료사 면허가 나와서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진출을 앞둔 후배들은 궁금한 것이 산더미입니다. 사실 치료사는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육이라는 걸 해결해봤는데 안 아파, 이제 안 아파야 되는데 그래도 아프대 이러면은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의 생활 환경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만 잘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거기서 뽑아내야 돼요. 도수 치료를 많이 하면은 손가락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손이 예민한 만큼 그리고 팔꿈치나 이 주먹보다는 얇잖아요. 그래서 빨리 닳아요. 익숙해지면은 주먹이나 팔꿈치로 넘어가서 환자분들의 근육을 풀어드리는 편이에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또 티가 나요. 내가 아픈데 이렇게 치료해야 되나는 마음이 드는 시점부터 아마 치료가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같은 길을 몇 발자국 앞서 걸었기에 후배들 걷는 길은 조금이라도 덜 고되고 더욱 풍요롭기를 바라는 선배의 마음입니다. 참, 오늘 만난 후배 중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아, 네. 네, 저희 어머니는 일본 분이신데 아오모리에서 오셨거든요. 혹시 어디 쪽에? 저희 어머니는 니가타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랑 직장 동료였는데 결혼한 케이스거든요. 어머니의 이주 배경이 같다 보니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바늘 그런 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너네 엄마 일본 사람이잖아요. 약간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사실 학교 안에 있으면 소문도 금방 또 퍼지고. 꼭 한일전 하면은 아이들이 과몰입해가지고 물어보죠. 이제 첫 번째 질문 그거잖아요. 너 어디 응원해?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당연히 한국 응원한다고 하죠. 당연히 한국 응원한다고.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그 독도 어디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 독도 얘기할 때 아니 너네 일본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네 일본이라 난 한국에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해석한 게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 간극이 안 생겨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죠. 그때 당시에 좀 힘들었거든요. 좀 약간 좀 부정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이게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인식하는 세계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인데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사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치료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환자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환자분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자. 내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자. 대한민국 치료사 중에서 손맛이 가장 좋고 말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으로 좀 기억이 남고 싶어요.